자, 이번 주는 중국에서 제20차 당대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발표를 연기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졌고요. 앞으로 중국 경제, 시진핑 집권 3기에 대한 우려와 또 한켠에서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한중글로벌협회 우수근 회장 함께합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중국 전당대회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3년임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굉장히 또 드물게 발생하는 일인데 시진핑 3년임, 이 의미를 좀 파악해 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네, 중국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도전 요소가 많은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는 눈치 보지 않겠다. 외부에 눈치 보지 않고 본격적으로 중국다운 중국스러움을 보여나가겠다라는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안보입니다. 안보이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안전인데요. 안보라는 것은 대외적인 국가 안보를 얘기하는 것이고 안전이라는 것은 사회 안전망의 안전인 것입니다. 즉 대내외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어떤 견제라든가 전례 없이 힘든 도전 요소가 중국 안팎으로 밀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시진핑 3기가 되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들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라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전통으로 회귀하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걸 갖다가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시계를 독재로 돌린다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중앙에 강력한 황제가 있었고 네. 그 강력한 황제가 있을 때는 통일기로서 번성할 수 있었거든요. 강력한 힘이 없을 때는 분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진핑이 정말 과거 황제와 같은 강력한 권력으로서 대내외적인 도전 요소를 잘 극복해 나가겠다. 중국다운 중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더욱더 약간 좀 불안감이 좀 생기기도 해요. 뭐 중국 내부적으로는 뭔가 결집이 되고 단단해지는 흐름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될수록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 자, 이 가운데 있어서 보면 시진핑 3기 시대에 가장 좀 걱정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경제가 워낙에 중국 쪽이 안 좋잖아요. 경제 관련해서 핵심을 뭘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시진핑 주석이 그 업무 보고에서 중국 전반적인 산업 분야의 자립, 자강화를 가속화시켜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반적인 산업 분야의 자립, 자강. 자, 홀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미국으로부터 계속해서 견제와 압박이 강해질 거라는 것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홀로 자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기술을 최첨단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자립, 자강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외국 기업과 외국 기술과의 교류라든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럴 때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논리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에서 중국에게 있어서 우리는 약한 거리입니다. 미국과 일본과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결속력이 당당하지만 한국은 그렇지도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만큼은 자기들이 자립 자강을 함에 있어서 한국 너희들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너무 우려하지 않게끔 함께 우리는 협조할 마음이 있어라는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할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정치 위주로 너무 미국 위주로 휩쓸려 갈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실리를 취하면서 나갈 것인지 우리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 되겠죠. 정말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정부 당국자들도 골머리가 아플 것 같고, 일단 우리 민생 경제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고민이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코로나 이 시기를 겪으면서 봉쇄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상황이 안 좋잖아요. 특히 제조업 경기가 지금 거의 뭐 무너진 상태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중국 제조업이라든가 중국 제조업이 위축되게 되면은 소비 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좀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은 총체적인 기업, 총체적인 경제가 위기 상황에 몰릴 수 있다라는 도화선이거든요. 중국 당국도 이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심이 너무 흉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차 당대회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원만하게 잘 끝나게 되면은 시진핑 주석은 3년임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일단은 공산당이 순조롭게 순항을 하기 위해서도 이
강력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중국 현지를 보면은 완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국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경제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경제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경제를 진작하기 위한 다양한 선물 보따리를 좀 내놓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선물 보따리에 우리가 또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될지가 걱정이 되는데, 워낙에 무너져 있는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이 전당대회 후에 경제의 방향을 뭔가 이제 더 업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중국 경제의 지금 향방은 사실 이 이후에 바로 턴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태까지 지금 바닥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속도나 방향이나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가늠해 볼 수가 있을까요? 중국 내부 현지 상황을 보면요. 중국의 이제 다양한 당국자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중국이란 거대한 항공모함이 갑자기 항로를 순식간에 이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본의 기조는 쌍순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중국의 소비 시장, 국내 소비를 획기적으로 더 진작시킨다라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중국의 소비 시장을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으로 더 그 힘을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될 수 있는 것이,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뭐 간섭 없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 돈을 풀어가지고 인프라 같은 것을 증식시킨다라도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네. 외부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견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국은 내부 소비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분야의 기술력의 자강을 가속화시킨과 더불어서 내부 소비 시장을 더 크게 확대시켜 나간다라는 전략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인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는 우리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네.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너무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정치와 경제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중국의 각 다양한 분야, 경제 분야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중국이랑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분야는 어떤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 세계는 뭐 하나로 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첨단 분야는 중국도 당연하거든요. 네. 뭐 ICT도 있고 AI도 있고 네. 지금 배터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 바이오 문제, 그런 것은 다 중국이 중시하는 거거든요. 네. 이미 중국 제조 2025라고 몇 년 전부터 발표했지 않습니까? 8개 최첨단 분야,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에서 2025년까지는 중국도 최첨단 분야로 앞서 나간다라는. 근데 그것이 실현이 되면 미국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때부터 패권 대립을 억제하겠다, 패권을 억제하겠다 해갖고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국이 여기서 밀리면은요, 2위 국가, 3위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시진핑이 이번에 3년임이 됐다라는 거 중국 국민들도 압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부정부패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시진핑을 뽑았다는 것은 미국과의 패권 대립에서 선방을 했고, 그다음에 경제를 계속해서 잘 발전시켜 왔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봐. 미국에 밀리지 마. 그리고 경제를 다시 한번 살려. 우리가 지금 경제 코로나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까지는 당분간은 우리가 참아주지만 3년임이 된 다음부터 제대로 못하면은 중국 민심, 중국 당국자들도 그거 알거든요. 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 그쵸. 중국 당국자들이 가장 무시하는 그 물입니다. 민심이 중국 공산당을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진핑 주석은 3년임이 내일 모레 23일이면 딱 뭐 공식적으로 이제 추인을 받는 것이죠. 네.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머리가 아파질 것입니다. 머리가 아파지는 가운데 우리도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서 사실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자립자강 가운데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완전히 중국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서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벌써부터 이제 무역 적자 나는데 이게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로 이렇게 나눠서 뭔가 산업별로, 그래도 네. 기업 가운데서는 중국과 조금 더 활발한 그런 교류가 많이 발생하기를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막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보다는 중국 내부가 우리를 더 필요로 하거든요. 정치적으로도 필요합니까? 미중 네. 패권 대립 국면인데 한국 중전 강국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스탠스가 미국에 더 많이 가까게 되면 네. 중국한테 불리하고
반대로 중국에서 가면 미국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으로 필요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자립자강을 가속화시켜야 된다는 것, 미국한테 일본하고 아니면 서구 유럽 국가들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국 내부는 우리를 그만큼 더 필요로 하고 애인처럼 호소, 어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거칠게 생각하고 너무 지나치게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미국 눈치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하고 거래를 못하고 교류를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은 하지 않습니까? 그쵸. 자국 국익을 위해서. 우리도 뭐 민간은 민간이 움직이게끔 하면 되고 정치는 정치, 정부대로 가지만 지방정부라든가 민간은 민간대로 가면 되는데 너무 민간이 지금 정치 분야에 휩쓸려서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네. 자, 이 안타까운 흐름은 사실 지금 우리가 갑론을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3기로 이제 집권이 시작되고 난 후에 정말 빠르게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운데 좀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설. 지금 계속해서 TSMC 때문에 이 자꾸 미국이 반도체 견제하면서 중국 막아버리니까 우리가 대만을 아예 점령을 하겠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중국 다양한 당국자들하고 벌써 20여 년 동안 교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죠. 교수님, 우리 중국이 바본 줄 압니까? 라는 웃으면서. 무슨 말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급박한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네. 중국과 대만이 만약에 무력으로 충돌을 벌어지게 된다면요. 그 전장터는 누굽니까? 미국 본토입니까? 아니죠. 대만하고 중국 본토거든요. 그렇죠. 초토화되는 것은요, 대만하고 중국 본토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싸우는 것은 대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대만 뒤에 있는 미국의 최첨단 무기라든가 또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 일본과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손익계산을 할 때 간단히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은 완승이고 중국은 완패거든요. 네. 이런 바보 같은 게임에 우리가 밀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럼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무력을 불사해서라도 통일을 사수하겠다. 중국 국민들을 의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연하게 나는 국토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사수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국내외에 다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실질적으로 대만하고 일잔을 불사한다? 그거는 정말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생기더라도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럼 약간 그런 대만 쪽과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언론 플레이로 미국 쪽에서 이렇게 제가 부추기는 미국이라면 그렇게 할 그런 겁니다. 거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한국도 긴장하고 네. 대만도 긴장하고 일본도 긴장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무기도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고 미국이 원하는 만큼 그 중국에 대한 봉쇄 전선을 강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 측에서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제가 미국이라도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옮겨갈 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유화적이지 않을까 혹은 더 첨예해질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사실 바이든은 중국을 더 견제하고 있어요. 3기 집권을 시작하게 되는 시진핑은 미국을 더 견제하게 될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중국 민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네. 외부로부터 독재 권력을 강화한다라는 자국이 평가가 별로 안 좋다는 것 알면서도 시진핑 주석을 지지하는 것 절대적인 다수의 국민들은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무엇이냐? 미국한테 물러나지 마. 미국한테 지지 마. 중국은 아편 전쟁 이후 100여 년 동안 치욕적인 근현대사를 그려왔거든요. 네.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세에 대해서 간섭받거나 외세에서 침탈되는 것은 더 이상 싫으니까 확실히 해. 그리고 여태까지 경제 잘 해왔어. 코로나 정리 잘한 다음에 경제 다시 한번 잘 살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대내적으로는 강권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맞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따라서 시진핑 3년이면요 전반적인 기조가 미중 패권 대립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고 네. 우리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국익 입장에서 양측을 잘 활용하면 되죠.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대한민국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중국도 우리를 원하고 미국도 우리를 원하는데 우리가 왜 어떤 특정 한국에 치우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거든요. 우리보다 국력이 훨씬 작은 국가들도 그렇게 영악하게 균형감 있는 외교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몰리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 지금 보면은 사실 지금까지는 약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뭔가 중국과 적극적으로 유대 관계를 만들지 못했는데 그러면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더 윈이 되는 쪽으로 손을 뻗어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네. 그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기 전에도 저는 얘기했죠. 예를 들면 동북아 구도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한미일하고 지금 북쪽 러가 다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미국하고 일본이 있고 한국은 약간 좀 한가운데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중견강국 대한민국이 어떤 스탠스를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미일이 되면은 과거 냉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미국하고 그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도 뭐 북한 문제라든가 동북아 문제를 명분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각각 가게 되면요. 동북아가 그렇게 완전히 냉전으로 회귀되지 않고 양측은 우리를 잡기 위해서 어필하게 될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외교의 중요성인데 지금 외교는 20세기 우린 조그만 나라였으니까 어떤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데 아직도 스스로를 좀 그 약소국가로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시간 한중글로벌협회 이우수근 회장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